자, 어찌됐든 내년에는 합동 채용할 것이냐? 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합동 채용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채용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딱 했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필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필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필기만 준비해라가 아닙니다. 자소서도 준비하셔야 되고 면접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건 필기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선생님 저번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프로세스가 바뀌었습니다. 2018년이 되면서 프로세스가 살짝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유형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공기업들이 있고요. 직업기초 능력과 전공을 치는 곳이 있는데, 사무직 전공 같은 경우는 통합전공이라고 해서 상경과 법정, 즉 상경은 경영, 경제, 회계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 법정 같은 경우는 법학, 행정학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서 플러스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정 같은 경우에서는 산림진흥공단 같은 경우에서는 산림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산림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통합전공 같은 경우에서는 경영, 경제, 법, 행정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제일 낮겠죠. 제일 낮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이 나오거나,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은 보건복지부 들어가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단일 전공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경영, 경제, 법, 행정, 회계 중 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사무직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직은 토목, 기계, 전기, 전자, 통신 같은 경우는 일반 기사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기사,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 필기 시험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론까지. 화학과 화공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제가 항상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목이 엄청 많습니다. 화학 기초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요거는 나오는 공기업도 있고 안 나오는 공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화공 기사 과목과 수질 기사 과목, 대기 기사 과목이 있습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화학이나 화공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환경 쪽을 따로 뽑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 문제는 수질기사 문제와 대기기사 과목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데가 있고요. 직업기초 능력과 전공을 같이 보는 데가 있고, 논술만 보는 데도 있고요. 같이 직업기초 능력과 논술을 보는 데들도 있습니다. 금융공기업이나 정출연 등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상식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식 같은 경우는 금융상식, 일반상식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회사상식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상식이 공통과목이 되고요. 장학재단이나 통일연구원 같은 데서도 일반상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상식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단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는, 아예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독해 문제입니다. 영어가 따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독해 객관식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다양하죠. 다양하다 보니, 자, 보세요. 공기업을 정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기술직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뺐습니다. 왜? 기술직 분들은 어차피 전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중에서는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SOC 공기업이나 에너지 발전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전공을 안 치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무조건 전공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전공에 의해서 먼저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한국사가 붙거나 상식이 붙는 건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논술이 붙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논술은 준비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논술이 붙는 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자, 직업기초 능력만 보는 곳들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건보,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금융개발원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직업기초 능력과 단일 전공을 보는 곳들도 있고요. 직업기초 능력과 상경과 법정으로 나눠지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과 통합전공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직업기초 능력과 전공을 보면서 논술이 포함된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선생님, 직업기초 능력만 봐야죠. 공부를 최대한 줄여야죠.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거 자료 조사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자, 논술이 포함되는 쪽은 논술이 아무래도 비중이 커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직업기초 능력의 평균, 평균 점수입니다. 합격 커트라인이라기보다는 평균 점수가 좀 낮은 편이에요. 굉장히.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만 보는 곳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높아요. 그 다음에 통합전공을 보는 곳이나 단일 전공을 보는 곳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근데 오히려 상경과 법정을 보는 쪽은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낮아요. 기술직은 어차피 전공해야 되다 보니까 좀 낮은 편이죠. 60점대 중후반대를 유지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수가 높은 거예요.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부분이. 근데 오히려 전공을 치는 곳 같은 경우는 직업기초 능력 점수가 조금 낮아도 전공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앞에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직업기초 능력만 치는 곳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일 전공만 치는 곳들이 있고요. 상경과 법정을 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나는 단일 전공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상경과 법정까지는 늘려야 되겠어. 또는 나는 직업기초 능력만 쳐야지 난 도저히 직업기초 능력을 올인해서 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타겟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타겟팅을 해야지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취업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고 전략을 짜는 데 좋은 거예요. 자, 딱 공기업 나오잖아요. 공기업 나오니까 뭡니까? 공기업 나오니까 난 여기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만 기업 분석을 하면 되겠군. 그럼 여기에 대한 자소서를 미리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면접 프로세스를 한번 미리 봐야 되겠군. 이게 1차부터 3차까지 머릿속에서 계획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죽순으로 막 공기업 많이 뽑는다던데 들어가 볼까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전략을 짜고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기업을 정하고 시작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필기 준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늘 직업기초 능력만 잠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직업기초 능력은 총 10개 영역으로 나눠지거든요. 10개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 10개 영역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의수문만 얘기하세요. 의수문만 얘기하시고 여기서 조금 넓혀가면 의수문자라고 해서 자원관리까지.
마치 이게 NCS 직업기초능력의 다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직업기초능력은요. 세 과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세 과목이 나오면 의수문이 맞죠. 거의 의수문이 나옵니다. 5과목이 나오면은요. 의수문자와 그 다음에 뒤로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 능력 중에서 플러스 택일입니다. 아시겠죠? 세 과목은 의수문, 그 다음에 5과목은 의수문자와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7과목이 있어요. 또 7과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10과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아시겠죠? 7과목이 나오면 의수문자, 정보기술 조직, 그 다음에 10과목이 나오면 당연히 이 10과목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자, 잘 보세요. 물론 만약에 10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10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50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50문항 정도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한 40문항에서 42문항 정도는 의수문자가 다 차지를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자,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50문항에서 42문항 정도는 의수문자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나머지 8문항은? 8문항이 자기개발, 대인관계, 정보기술, 조직이해, 직업윤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 직업기초능력은 몰라서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가장 많이 훈련해야 되는 건 의수문자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 이론도 알아야 되고 유형 파악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쏟아야 되는 거 의수문자예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걸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8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알면 정말 0.1초 만에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과목을 다 치는 공기업이다. 그러면은 나는 8과목 이걸 미리 공부해 놨으면 8과목을 세이브하고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걸 공부하지 않았으면은요. 이 8과목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냥 독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의수문자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치중은 해야 됩니다만은 나머지를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지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간을 줄이는 건 어디에서 줄이느냐. 의사소통과 자원관리에서 줄이는 거예요. 물론 수리능력과 문제해결에서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계산 시간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직업기초능력을 들어가려고 하시면은요. 정확도부터 높이셔야 된다. 그리고 유형 파악부터 하셔야 된다. 정리합시다. 정리하셔서 자, 제일 먼저 의수문자는 정확도를 높이고 유형 파악부터 하셔라. 그리고 나머지 6과목은 이론을 반드시 알고 접근을 해 놓아라. 그래야 나머지 8과목, 8문제 같은 경우,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만은 8문제를 놓치지 않고 풀 수 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세이브해 줄 수 있는 건 나머지 6과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시려면 여러분들 설명회 오셔서 좀 들으셔도 되고요. 제 수업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때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업 3차 면접 같은 경우들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기존 면접은 그냥 기존 면접이었는데 NCS 면접이 되면서 직무 관련 역량,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죠. 직무 관련 역량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냐 높지 않느냐 이거를 보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면접에서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서는 1차 면접에서는 전공만 물어봅니다. 인성과 관련된 거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론 태도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면접에서 1, 2차를 모두 다 놓고 봤을 때 자기소개, 즉 인성과 관련된 것들은 경영진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자기소개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무능력이라고 해서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오히려 경력 및 경험이라든지 또는 지원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다는 걸 확실히 볼 수 있고요.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확실히 늘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공기업들은 면접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발표 면접이 PT 면접이고요. 토론 면접은 토의 면접으로 바뀌었고요. 창의성 면접을 하는 데들도 있고 합숙 면접을 하는 곳은 미션 면접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면접의 유형들도 다양해진 거예요. 자,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1차에서부터 3차까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왜?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그때 닥쳐서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면접 준비 시간이 짧아졌거든요.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한 3일 뒤, 4일 뒤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가끔 가다가 저한테 1대1 면접을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1대1 면접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가 와요. 1대1 면접을 받고 싶습니다. 언제 면접입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전화가 오거나 토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언제 면접입니까? 월요일 날 오전입니다. 근데 이미 스케줄은 다른 사람 스케줄은 다 잡혀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우 필기도 안 했는데 무슨 내가 사치스럽게 면접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면접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셔서 2019년 어떻게 대비할까? 일단 직업기초능력하고 전공하고 내가 먼저 고르셔서 공기업을 타겟팅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직업기초능력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기초부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전공을 포함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공 1회독 할 때까지는 전공만 할 거야는 안 됩니다. 전공을 1회독 할 때까지는 직업기초능력 훈련을 6대4 정도로 전공 6, 그 다음에 직업기초능력 4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점점 줄여가는 거죠. 5대5, 나중에는 거의 3대7까지 직업기초능력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기초능력은 훈련이고요. 전공은 공부거든요. 공부와 훈련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전공은, 그러니까 공부는요, 계속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남아요. 훈련은 안 하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훈련과 공부의 차이를 알고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시려면 시간 관리에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그리고 내 시간 관리를 잘 해 놓으셔야지 그 공채 시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짜서 그 전략이 통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뭐 2019년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늘 같이 호흡을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공감해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으시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분명히 2019년은 여러분들의 해가 되리라는 걸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준비 잘 하시고요. 준비 잘 하셔서 내년 2019년은 여러분들의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